안녕하세요. 네, 이제 39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여러분하고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를 살펴봤고요. 지금은, 어,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중에서 유한책임회사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합자 회사는 지금 문제 나오는 거 한 줄 정도 나왔었고, 독자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이제 유한책임회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유한책임회사는 또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보시면 변시 7회 2018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보시면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그거 보세요. 아까도 지문에 업무집행자 나오듯이 계속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사실 요 앞쪽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부분에서 나올 게 한정돼 있고, 유한회사도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나온 걸 보면 업무집행자,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업무집행자가. 근데 회사가 배상을 책임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원이면서 업무 집행자겠죠. 업무 집행자가 사원인 경우 회사는 그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만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럴까요? 어,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조문은 세 개 조문을 한꺼번에 우리가 묶어서 네 개 조문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유한책임회사의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의 손해를 입히면 원래는 당연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그랬더라도 회사가 당연히 연대 책임지듯이 여기도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해서 배상 책임진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 금액 한도로 한다. 유한책임이죠. 유한책임. 그래서 만약에 유한책임 사원의 회사 유한책임에서 사원은 구상권이 제한되죠. 출자금의 한도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 집행자인 사원은 그죠? 업무 집행자인 사원은 업무 집행자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업무 집행자인 사원은 업무 집행자로서 구상권이 제한되지 않아요. 알겠죠? 사원과 업무 집행자가 함께 있을 때 이때는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가 틀린 거죠. 왜? 업무 집행자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업무 집행자에게는 구상권이 제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틀린 겁니다.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2번 질문. 법인이 업무 집행자. 그죠? 법인도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법인은 해당 업무 집행자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어. 그죠? 법인이 직접적으로 업무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 집행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알려줘야 돼. 알겠죠? 그렇다. 그래서 법인이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는 거죠. 3번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불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업무집행자는 회사와 업무로서 이행 상충이 있기 때문에 경업 금지가 있죠. 그죠? 맞습니다. 4번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을 때 법원은 사원들의 청구에 따라서 업무 집행 권한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집행권한 상실 선고 제도.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 이 유한책임회사의 내부 규정 거의 대부분은요. 한명회사 규정을 그대로 다 준용합니다. 이게 한명회사에서 대표이사 권한 상실 선고 제도잖아요. 그죠?
그대로 준용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 상실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유한책임회사에서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5번 가보시면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의 경우,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의 경우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둘 이상일 때는 정관을 하거나 아니면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할 자를 대표 집행자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좀 눈여겨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걸 이렇게 혼합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주식회사를 가볼 겁니다. 주식회사를 가보면 이 주식회사는 설립, 주식, 기관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설립 과정, 주식 발행 과정, 그죠? 주식과 관련되는 기타 내용, 그 다음에 회사의 기관 이게 핵심이고요. 나머지 이제 신주 발행 관련, 그 다음에 정관 변경, 자본 감소, 회계, 사채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채는 가면 특수 사채만 좀 공부를 하면 되죠. 전환 사채 그죠? 이런 것들을 신주 인수급 사채 같은 것을 살펴보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설립 부분 체킹하시고 주식, 이 기관 잘 확인하셔야 된다. 됐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립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할 건데 설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설립이 뭐냐 방법 나와 있고 특히 이제 발기인들의 조합, 그죠? 요 조합 상태.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하고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태 설립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이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출자 이행, 그 다음에 기관 구성, 또 중간에 가다가 쟁점이 되는 것이 가장 납입이죠. 가짜 납입했을 때, 가짜 납입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가장 납입했을 때, 그 다음에 설립 중 회사 문제, 알겠죠? 설립 중 회사 문제,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설립 등기와 부존재, 사후 설립, 알겠죠? 사후 설립 문제. 그 다음에 설립 관여의 책임 제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설립 관련해서 변시 6회 2017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상법상 현물 출자, 재산인수, 사후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으시오. 자, 1번 현물 출자를 하려면 회사 설립 시뿐만 아니라 신주 발행 시에도 정관에 근거를 두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런 거 물으면 상당히 허를 찌르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나? 현물 출자와 관련돼서는요. 회사 설립 시에만 정관에 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라고 해서 변태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주 발행 시에는 현물 출자와 관련해서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거는 이 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수권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시하고 달라요. 알겠죠? 설립시 할 때 변태 설립 사항인 현물 출자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시의 현물 출자는 정관에 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게 변태 설립 사항이고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현물 출자할 때는요. 이런 것들을 정관에 규정이 돼야 되지만 없을 때는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권을 줬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보시면 이제 변태 설립 사항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은 좀 해두면 좋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알겠죠? 그리고 재산인수. 다시 말해서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것. 알겠죠? 근데 약정은 설립 전에 한 거죠. 이걸 우리가 재산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립 비용도 변태 설립 사항에 포함되고요.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도 변태 설립 사항이 됩니다. 이 변태 설립 사항은
다른 말로 우리가 위험한 약속이라 하죠. 그죠? 위험한 약속. 회사의 자본 충실에 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는 반드시 정관이 기재를 하고 주식 청약서에 기재를 하고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정관의 기재가 없다면, 그죠? 청약서에 기재가 없다면, 검사인의 조사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관의 기재 없을 때는 무효로 봅니다. 무효로 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정관 기재.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가보시면 회사 설립 시에 현물 출자 재산 인수 사후 설립은 변태 설립 사항에 해당된다. 맞을 것 같죠? 틀렸어요. 어디가? 사후 설립이 틀렸어요. 사후 설립은 변태 설립 사항과 함께 설명은 되지만 여기는 변태 설립 사항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변태 설립 사항은 뭐 특별히 그래 아까 다섯 가지 다 말씀드렸죠? 이 사후 설립은 언제 하는 거예요? 회사 설립 후에 합니다. 그렇죠? 설립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재산 인수, 변태 설립 사항인 재산 인수가 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후 설립이 된 겁니다. 그렇죠? 같은 거 아니에요. 3번 재산 인수는 발기인이 일정한 재산을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특정인과 약정하는 것으로서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상의 출자행위다. 맞을까요? 여기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재산인수는요. 단체법상 출자행위는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그죠? 개인법적인 법률행위입니다. 개인법적. 그래서 단체법적 출자행위가 아니에요. 특히 주식을 출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단체법상 출자행위지만 이 재산인수는 개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그럽니다. 그래서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다음은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제3자 타인의 그죠?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데 이거는 개인법적 법률행위입니다. 개별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사후 설립은 회사 성립 후 3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영업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자본금 5% 이상의 대가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이다. 여기는 주총에 특별 결의가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좀 틀렸어요. 일단 3년이 틀렸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2년 내에 돼. 2년 내. 사후 설립의 기본 요건이 있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성립한 다음에 2년 내에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이어야 돼요. 그 존재하는 재산이 영업을 위해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액 제한이 있어요.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 경우는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치고 또 반대주의 주식 매수 청구 행사 방권 내용도 명시해야 되니까 반대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후 설립인 것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후 설립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설립은 요건이 회사 성립 후 2년 내에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 영업을 위해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자본금은 5% 이상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이 되고 주총에 특별 결의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재산 인수는 재산 인수에 대한 탈법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비교를 해본다면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는 언제 하는 거죠? 설립 등기 전에 계약 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관의 기재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는 주총의 특별계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다르죠?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가보시면 5번. 회사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출자자의
제3자에 대한 1억 원의 물품 대금 채권을 현물 출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이에 가름해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현물 출자하고 있죠? 그래서 현물 출자는 우리가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만 이 대신에 만약에 현물 출자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되죠. 감정을 해야 할 경우는 감정인의 감정을 받고 검사인의 조사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가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회사가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물추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에 결정한다 그랬죠? 언제? 회사 성립 후 신주 발행이라 했잖아요. 신주 발행. 신주 발행할 때는 정관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는 현물 출자의 사항을 하기 위해서 검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 알겠죠? 다만 이제 변제기 다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 채권 있죠? 물론 장부에 적힌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죠. 금전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때는 제외됩니다. 알겠죠? 제외된다는 게 조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립과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